2019년 11월 24일 블락비 박경씨가 음원 사재기 저격을 한 지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각종 의혹들이 너무 억지였고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사재기 거리면서 악플 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각종 의혹들 전부 사실인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번 박경의 사재기 저격 이전에도 숀, 닐로 등 가수들의 사재기 의혹이 있었는데 특히 닐로의 지나오다와 숀의 웨이백홈이 가장 많은 의혹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결론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 말인데요. 증거가 없으니까 결론을 못 냈겠죠. 우리나라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무죄이다 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문체부가 무능해서 증거를 너무 완벽하게 숨겨서 조사가 의미가 없대요. 일단 이건 이번 공론화 이전에 있던 일이니까 넘어가고 이번 사건을 볼게요. 처음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데는 크게 8가지 정도가 있어요. 1번, 내가 모르는 가수인데 어떻게 1위를 하냐? 처음 듣는데? 2번, 멜론 실시간 순위 그래프가 갑자기 뻥 치고 올라와서 이런 모양으로 1등을 찍는 게 그래프들이 하나같이 다 비슷하다. 3번, 그렇게 1위를 할 정도의 가수면 당장 콘서트 열어봐라. 몇만 명은 쉽게 동원하겠네. 왜 못해? 4번, 닐로에 지나가다가 50대 인기 차트에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제치고 1위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5번, 음원 공개도 하기 전에 커버 영상이 먼저 올라오고 음원 공개한 지 5분도 안 돼서 또 다른 커버가 올라왔다. 사재기 아니냐. 6번,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사재기 제의 받은 사람 인터뷰한 것도 있고 딘딘, 이승환 이런 사람들로 직접 봤다는데 빼박 아니냐. 7번, 사재기 한다고 폰 여러 대 놔두고 한 곡 스트리밍 하는 영상도 올라왔고 컴퓨터로 같은 곡 수십 개 기계로 띄워서 스트리밍 하는 걸 봤다.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봤다. 이거 빼박 증거 아니냐. 8번, 박경은 멘사 회원이고 문제적 남자에도 출연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섣부르게 저격했을 리가 없다. 뭔가 알고 있을 거다. 이쪽 업계 사람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다. 정도의 의혹으로 시작해서 박경이 저격글 올리고 이곳저곳에서 나도 봤다.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1위 하는데 얼마라더라 각종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직후 그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형 기획사 제치고 1위를 하냐 여름에 발라드가 1위 하는 게 말이 되냐 등등의 이유로 사재기라고 확신을 하고 관련 기사나 글이 올라올 때마다 해당 가수들은 대다수의 네티즌들한테 인신공격, 조롱, 악플, 비난, 심한 욕설 등을 받으며 엄청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고요. 더 이상 음원을 내기도 공연을 하기도 애매해져 버렸죠. 그럼 과연 저 의혹들이 전부 다 진실일까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1번, 내가 모르는 가수가 어떻게 1위를 하냐? 어떻게 무명에 가까운 가수가 아이유를 제치고 1위를 하냐? 이건 좀 애매하죠. 네가 누구시길래 네가 모른다고 1위를 못할까요? CN블루가 데뷔한 지 보름 만에 1등 했을 때 알고 계셨어요? 마크2 프로젝트에서 구윤회가 부른 메리미 실시간 멜론 2위 노래방 차트 1위 찍었는데 그때 구윤회 누군지 아셨죠 그럼? 1번 의혹 자체가 너무 억지예요. 누구보다 인지도가 낮은데 어떻게 1위를 하냐? 팬이 없는 가수가 방탄의 팬덤을 꺾고 1위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멜론 차트 자체가 인지도와 유명세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로만 순위를 선정하는데 왜 내가 모르는데 1위냐? 이거 자체가 억지잖아요. 노래가 좋고 홍보가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아예 무명 가수라도 1위 할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갈수록 SNS의 파급력이 커지고 지상파 광고 수익은 벌써 2-3년 전만 해도 최악으로 가고 있고 영업 적자는 커져가고 있죠. 반면 JTBC 같은 종편 채널이나 유튜브, 개인 방송, 더 작은 세력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어요. 10대에서 20대 초중반만 해도 폰 만지는 시간 거의 하루 종일 페북, 유튜브, 인스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4년 12월에 K-POP 스타의 정승환 씨가 나와서 처음 TV로 얼굴을 알렸어요. 그때 김저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불러서 아주 엄청 난리가 났는데요. K-POP 스타에선 그 커버 버전을 음원으로 발매했고요. 심지어 커버 버전이라서 2분 20몇 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노래 몇 주 동안 멜론 차트 1위 한 거 아세요? 그 당시 유명한 가수들 다 씹어먹고 한 달 이상은 1위 했어요. 이게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가이섬의 기록도 안 나오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친구들이랑 보면서 와 무명 가수도 이렇게 TV 나오고 하면은 멜론 1등 할 수 있구나 신기하다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고 K-POP 스타로 홍보가 잘 돼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데뷔도 못한 무명 가수라도. 그럼 그 반대의 예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박효신 님이 19년 5월 6일에 발매한 굿바이라는 노래가 멜론 차트에서 방탄도 제치면서 1위를 했죠. 1위도 하고 최소 열흘 이상 방탄이랑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등, 2등, 3등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반 뒤에 6월 29일날 연인이라는 노래를 발매합니다. 발매일 당시 20위까지 올라갔고요. 다음날 24위, 그 다음날 56위, 그 다음날 62위 점점 차트에서 밀려났죠. 왜 똑같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발매한 노래가 이렇게 음원 성적이 다른 걸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굿바이가 더 좋으니까, 굿바이가 더 대중적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팬덤이 몇 명이고 콘서트에 몇 명 동원할 수 있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맞잖아요.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박효신님 멜론 팬이 몇십만 명이고 콘서트 열었다 하면 앵콜 공연까지 싹 다 매진인데 어떻게 연인이란 노래는 차트에서 밀려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연인이란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매일 들어요. 가사도 다 외우고. 그분들이 그렇게 사재기라고 까는 임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이 노래를 예로 들어보면 곡에 붙은 멜론 하트만 20만이고요. 이 아티스트를 선호하는 이용자 280만 명, 유튜브 누적 조회수 3천만 회, 멜론 연간 차트 1위, 노래방 연간 차트 1위. 그러면 임재현 이 사람은 유튜브 조회수랑 노래방 차트까지 다 사재기 한 거예요. 회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작은 1인 기획사던데, 법인 설립한 지 3달 됐던데. 제가 이번에 경박씨가 저격한 가수들이나 사재기라고 욕먹고 있는 가수들 알아보니까 몇 팀 빼고는 전부 다 중소기업이거나 1인 기획사예요. 이분들 전부 다 멜론, 유튜브, 노래방 차트 조작하는데 한 몇십억씩 들었겠네요, 전부 다.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사재기에서 1위다. 이 말은 노래가 실제로는 인기가 없는데 기계로 돌린 거기 때문에 1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노래가 인기가 없는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꾸 팬이나 인지도가 없다는 증거만 가져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팬이나 인지도로 매기는 순위가 아닌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참고사항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예외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크2, 볼빨간 사춘기, 정승환. 인지도 별로 없이 처음 1등, 2등 할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전부 욕 엄청 많이 했어요. 1위 할 정도로 좋은가? 사재기인가? 조작인가? 얘네 대체 누구지? 멜론 미쳐 돌아가네? 듣보잡의 1등이지? 근데 지금 저분들 어때요? 전부 콘서트 잘하고 인지도 엄청나고 정상급 가수죠. 오히려 볼빨간 사춘기 이번 가원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임재현 상 받을 때 박수 안 쳐줬다고 뭐 사재기, 판별기니 뭐 그런 소리 들을 정도의 위치까지 왔던데 본인들도 한때 사재기 아니냐, 조작 아니냐 라고 악플 많이 받으신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우리나라 공식이에요. 팬덤이나 인지도가 약한 가수가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무조건 욕먹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아무리 노래가 좋고 아무리 홍보를 잘해서 유명해져도 100% 욕먹어요. 자, 두 번째 의혹. 차트에 갑자기 18시부터 치고 올라와서 다들 이런 비슷한 모양 그래프인 게 사재기이다. 자, 이런 노래들, 의심받는 노래들, 실시간 순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다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기계로 돌렸으니까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거다 라면서 욕먹고 있는데 뭐 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요. 참고로 차트가 18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건 원래 모든 음원은 18시에 발매돼요. 그때 발매됐으니까 그때부터 들을 수 있는 거라서 그때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는요? 이거는요? 이거 5개 다 무조건 사재기겠죠? 네, 헤이지의 She's Fine, 이하이의 누구 없어, 자이언티의 5월의 밤, MC몽의 인기, 헤이즈에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였습니다. 왜 이거 보고는 아무도 사재기라고 안 하죠? 아, 이분들은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욕하고 싶은 거는 그래프 모양 때문이 아니라 인지도가 없다고 욕하고 싶은 거네요. 실시간 순위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 음원을 소비하고 있는 형태의 모양인데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재기이다? 이해가 안 가요. 시험 칠 때마다 뭐 40몇 점씩 맞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90점 맞았다고 너 무조건 컨닝했네, 너 무조건 베꼈네, 욕부터 하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컨닝하는 현장 목격한 거 아니면 욕부터 하면 안 되고요. 컨닝 가능한 못 봤지만 의심이 가거든 찾아보세요. 공부를 했나 안 했나 문제집이라도 한번 펴보세요. 왜 사람들은 한 번도 뭘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남들 다 욕하니까 같이 악플만 적고 있냐고요. 왜 그렇게 욕만 하냐고요. 뭐 댓글에 보니까 이거는 뭐 범죄자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범죄자란 증거 있습니까? 아직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사재기가 맞았고 범죄자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욕하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고 그때 결과 보고 욕하시라고요. 자, 다음 3번. 그렇게 1위를 할 정도면 지금 당장 콘서트라도 열어봐라. 몇만 명은 쉽게 찍겠네. 왜 못해? 뭐 닐로가 콘서트 열었다가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취소했던데? 제가 반대로 먼저 물어볼게요. 그쪽은 노래 들을 때 직접 콘서트 가본 사람 노래만 들어요? 그게 아니면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이제 히트곡이 하나 둘 터져서 막 뜨기 시작하는 신인 가수한테 당장 콘서트 열어봐라, 왜 몇만 명 안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멜론 차트는 음원 다운로드 수와 스트리밍 수로 매겨져요. 공중파 음악 방송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노래를 듣다 보면 좋으면 팬이 되는 거고 팬이 되면 콘서트에 갈 수도 있는 거지, 노래 한 곡 좋다고 무조건 콘서트 해보라니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연예 기획사 관계자가 한 말인데 닐로가 음원 차트 1위하고 뭐 이 정도의 인기와 실력이면 단독 공연을 해도 성황리에 맞춰야 할 텐데 뭐 이번에 배치도가 텅텅 비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공연을 취소했다 이렇게 방송 내보냈더라고요. 아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닐로가 1위 한 거에 찌게 질투하던 사람이 되게 많을 때였는데요. 한 공연 기획사에서 부산에 이런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닐로 단독 콘서트도 아니었고 페노메코, 베이빌론, 닐로 이렇게 세 팀이 합동 공연하는 거였어요. 닐로가 갑자기 뜨는 게 꼴보기 싫었던 안티팬들은 일부러 공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공연 예매했다가 취소했다가 공연 배치도에 이렇게 글자까지 쓰고 노쇼까지 했답니다. 애초에 볼 마음도 없는데 한 명당 몇 장씩 사놨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거죠. 빡친 공연 기획사는 아예 공연을 취소해버리고 닐로 측에 통보해요.
우리 공연 못하겠다. 기사에도 다 나와있고 닐로 측에서 공연 출연 계약서까지 다 공개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뭐 단독 공연이었는데 단순히 인기가 없어서 사람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사실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슈 될 만한 거, 지도 시청률 될 만한 이런 것만 무책임하게 방송 내보내는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죠. 네 번째 의혹, 닐로에 지나가다가 50대 인기 차트에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제치고 1위를 했다. 그게 말이 되냐? 사재기 기계로 돌려버리다가 50대 차트까지 돌려버린 거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선동의 폐해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와, 맞네, 어떻게 50대 차트에서 닐로가 1등을 하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이유, 블랙핑크, 멜로망스, 로꼬, 화사, 창모 등등 다 50대 차트 1위죠. 이게 사재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차트에서 순위가 높으면 50대 이상 차트에서도 1위 할 확률이 높아져요. 뭐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님 명의로 된 아이디를 쓸 수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탑 100을 트는 분들도 있고, 아들, 딸이 자주 듣던 노래 같이 듣다 보니까 뭐 좋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떠나서 지금 당장 멜론 켜서 노래 들으면 50대 이상 차트로 집계되는 분들 누구누구 있는지 아세요? 박명수, 정준하, 차승원, 유희열 등등. 이런 분들이 트로트만 듣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만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랑 어머니는 하루 종일 트로트만 들으세요? 머릿속에 결론을 내놓고 사재기가 맞다, 무조건 사재기다 결론을 내놓고 말도 안 되는 증거들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선동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잘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사재기 맞나 보다, 욕해야겠다, 인스타 몰려가서 욕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의혹, 다섯 번째. 음원 공개도 하기 전에 커버 영상이 미리 올라오고, 음원 공개 30초 만에 또 다른 커버 영상이 올라왔다. 사재기 아니냐? 저는 진짜 궁금해요. 음원이 공개되기 전에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커버 영상을 찍어놨다가 하나씩 공개하는 마케팅 기법이 기계 수십만 대로 억지로 스트리밍 돌리는 사재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사재기의 증거가 되지? 음원 공개하기 전에 커버 영상 올리는 거 뭐 불법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른 평범한 가수들, 대형 기획사,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하는 걸 굳이 태클 걸려고 이런 얘기들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찾아봐도 다른 가수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 나올 텐데 사람들은 잘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맞네, 사재기네, 욕한다니까요? 제발 누가 이거다 하면 우르르르 몰려가고, 또 누가 저거다 하면 또 이 무르르르 몰려가고, 중심 못 잡고 갈팡질팡 하지 말고 좀 꼿꼿하게 서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우세요, 제발. 사재기 무쇠님들아. 다음, 여섯 번째. 그 아래서 사재기 제의를 받은 사람 인터뷰도 있고, 뭐 딘딘, 이승환 이런 사람들은 직접 보고 들었다고 했다. 이건 뭐냐? 빼박 증거 아니냐?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내용들로 정보 수집한다 그러고 찾으러 다닌다 그러길래 되게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봤죠.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증거? 물증? 하나도 없어요. 전부 카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인터뷰 몇 개 늘어놓은 게 다예요. 풀턴 오브 더 디스코의 김간지님, 브로커가 찾아와서 음원 조작해주겠다고 제의했다면서요. 딘딘님, 사재기 하는 거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다면서요. 왜 공개 못하세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들었으면 제의를 받은 게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인지, 어느 업체인지 왜 공개를 못하시냐고요. 찾아왔었다면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연락처도 알고 업체명도 알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아, 공개하긴 좀 그렇다고요? 그럼 사법기관 가서 신고를 하세요. 임재현 소속사 대표 이 사람이 자기들 너무 억울하다고, 제발 보고 들은 거 있으면 같이 사법기관 가자고, 같이 가드리겠다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내줄 테니까 제발 같이 가자고 하던데 왜 안 가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못하죠. 바이럴 마케팅이랑 사재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다른 거예요. 기계 수만 대 수십만 대로 스트리밍 돌려버려서 순위 끌어올리는 거고요. 바이럴 마케팅은 뭐 바이러스 마케팅 이런 의미로 주로 SNS를 이용해서 사람들 관심 끌게 하는 마케팅 방법이고요. 지금 사재기 의심받고 있는 이 가수들보다 다른 대형 기획사들이 SNS 마케팅에 돈을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진 않았을걸요. 다음 의혹 7번. 그럼 또 다른 영상들, 뭐 휴대폰 몇십 개가 있고 컴퓨터로 여러 곡 스트리밍 돌리는 모습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은 뭐냐고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뭐 중국에서 매크로 돌리고 있다는 뭐 증거 영상으로 올라온 것들 3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 영상들이 전부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결과 나오겠죠. 다만 제가 이 상황에서 예측해볼 수 있는 건 그 영상이 진짜 사재기 하는 업체의 영상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사기치려고 뭐 우리 이렇게 사재기 업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돈 줘라, 돈 받고 튀려고 만든 영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한 출처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저도 마음 먹고 그런 영상이나 사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사진 하나, 영상 하나 조작해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나오는 폰들, 기계들 제가 몇 번이고 세봐도 100대도 안 되던데. 멜론 차트 1위 경쟁하려면 1시간에 최소 5만 명 정도는 들어야 경쟁 가능한 거 아세요? 수십 개의 폰으로 어떻게 5만 개 스트리밍을 해요? 멜론에서 노래 들은 걸로 카운팅 되려면 1분 이상 들어야 되고, 1분 이상 들으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유료 결제를 하려면 실명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멜론에서 실명 인증은 아이핀도 안 되고 휴대폰 인증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인증을 해서 곡을 들어도 심지어 같은 곡은 1시간에 한 번만 카운팅 돼요. 유료 결제가 한 달에 11,900원인데 뭐 어디 사재기 업체에서 음원 사이트 아이디 10만 개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썰이 있던데
그 업체는 한 달에 10억씩 내고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하나하나 자기들이 직접 결제한 게 아니라 중국 해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제해서 쓰고 있는 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그걸로 몰래 스트리밍 돌리는 거다. 또 그놈의 카더라죠. 지금 멜론 유료 회원이 45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최소 몇만 명 이상은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시간에 누군가 내 아이디로 스트리밍 중이라고 나온다.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노래가 자주 듣는 목록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자주 나와요. 정상 아니에요? 해킹해서 쓰는 아이디가 분명히 유료 결제된 아이디일 텐데 뭐 한 달에 10,000원 넘게 주고 쓰는 아이디니까 안 듣는데 방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뭐 안 들으면 해지하면 되니까 보통 꽤 자주 듣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뭐 멜론 해킹 당한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 몇만 건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멜론에서는 그런 거 방지하려고 비정상적인 루트 감지 시스템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멜론에서는 그런 특이 케이스 발견된 거 없다고 하던데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계산해도 멜론 유료 회원 수입만 한 달에 5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런 큰 회사가 그분들 주장대로 중국 해커 한 명한테 다 놀아나서 차트를 다 조작당하고 있다? 이거 밝혀지는 순간 멜론 이거 뭐고 다 끝장날 텐데 근데 아직 안 밝혀진 것일 뿐이다? 멜론이 숨기고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 다음 8번째, 박경은 멘사 회원이고 문제적 남자에도 나오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섣부르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랬을 리가 없다?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끼워 맞춰버리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창 반박하고 있는 임재현 회사 대표, 그 사람도 바둑 국가대표 출신의 두뇌 올림픽 2위 출신인데 뭐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인지 대결이라도 해야 되나요? 더 똑똑한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닐로, 바이브, 벤, 임재현 등의 소속사는 어떤 식의 조사도 다 환영하고 다 오픈해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테니까 제발 조사해가지고 진실 좀 밝혀달라고. 특히 바이브, 벤 등이 속한 회사 메이저9은 그알 제작팀 취재 요청에 따라 19년 12월 19일 메이저9 사무실에서 6시간 반 동안 인터뷰했대요. 프레젠테이션만 311페이지였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했대요. 뭐 각종 의혹 해명, 의혹이 만들어지고 퍼진 계기, 당사의 제조 원가표, 아티스트 지급 수수료 내역, 마케팅에 사용된 실제 광고비 내역, 음원들의 실제 매출, 여러 회사들의 페북 광고 집행비 내역, 인사이트 광고 내역 등등 모두 까서 다 보여줬대요. 그리고 취재에 도움되라고 지난 1년 동안 멜론 차트 상위권 올라간 타사 가수들 다 포함한 차트 데이터, 마케팅 성공 사례들의 실제 인사이트 광고 집행 내역, 마케팅 업체별 페이스북 광고 순위 리스트, 마케팅 업체별 페이스북 마케팅 의뢰공 리스트, 메이저9 회사의 과거 전략 회의 자료 등 제공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제공해줬대요. 근데 그 아래 그런 거 나왔나요? 1도 안 나왔죠. 6시간 반 동안 311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인터뷰한 거 단 3장면만 방송에 나왔고 그 중에도 해명에 관한 부분은 싹 다 잘라서 오히려 더 의심가게 편집해놨던데 진짜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나면 꼭 욕먹어야 될 사람들이죠. 애초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이걸 취재해서 진실을 밝히고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자극적이고 사람들 궁금하게 예고편 만들어서 두루뭉술하게 인터뷰 이쪽 거 몇 개 저쪽 거 몇 개 갖다 놓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기들은 피해 안 보게 뭐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 이것만 보여주고 끝이에요. 걔네는 시청률, 이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이 가수가 사재기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 이게 그 해명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마케팅에 사용된 비용은 곡당 2천만원 정도, 가원 차트 월간 1위 하면 제작사에 직접 들어오는 권리사 정산금이 2에서 2.5, 뭐 12곡은 1억 이상, 52곡은 뭐 4,500만원 이상, 뭐 102곡은 2천만원 정도래요. 음원 평균 제작비가 디지털 싱글 한 7천만원 정도, 미니 앨범 1억 조금 넘고 정규 앨범이 2, 3억이래요. 사실상 만드는 돈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은 1위를 하지 않는 이상 별로 많이 없네요. 지금 자기네 회사에 어떤 사회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가 2019년 1년 동안 행사를 8번 나가고 행사 단가가 300에서 500 정도이고 경비로 한 번 나갈 때 100만원 정도 들어서 실제 수익은 한 건당 2, 300만원 정도래요. 근데 이걸 또 다시 회사랑 가수가 나눠야죠. 뭐 음원 차트 1위 3억에 만들어준다는 분들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으세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나오다 마케팅 방법과 비용, 자사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프로세스, 음원 사재기 이슈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떤 의문이 있는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보기 쉽게 정리 잘 해놨어요. 뭐 조작된 증거들과 처벌 사례 이런 거 보면 뭐 악의적으로 이미지 관계자인 척 하면서 댓글 조작, 실드러 구인 이런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들 벌금형 내린 것까지 다 나와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재기 프레임 씌우고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을 해서 잡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대요. 송하예, 임재현, 바이브, 장덕철, 황인우 이 사람들 전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사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야겠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경박씨 음원 사재기 관련 경찰 조사 받고 있어서 군 입대까지 미루셨던데 제발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제발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악플 그만 다시고요.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사재기 맞다고 밝혀지면 그때 가서 욕하세요. 정확한 증거나 이유 없이 특정인을 욕하고 몰아가는 마녀 사냥의 역사는 진짜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만 봐도 뭐 광우병 사건, 타블로 사건, 배 모자 사건
BJ 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저는 진짜 사람들이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남을 무작정 욕하면서 풀지 말고 제발 뭐 나가서 운동을 하든 영화를 보든 맛있는 걸 먹든 뭐 게임을 하든 알아서 제발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좀 푸세요. 더 이상 누구 뭐 자살했다는 소식 듣고 가슴 철렁하고 막 하루 종일 기분 이상하고 그런 경험 그만하고 싶네요.